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당장 내일이랑 모레 회사에서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 행사를 준비하는 주체가 누군지, 각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헷갈리고, 또 누군가는 이런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걸 받은 누군가는 전달한 사람과 다르게 해석하고, 지금 이런 그 카오스 같은 상태가 내일과 모레 있을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뭘까?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할 때 뭔가 이 역할의 분담, 자원의 재분배,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누가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 쓰고, 그런다 하더라도 가끔 이 해석, 이해를 다르게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뭐 나라끼리도 뭐 관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렇다, 일본은 이렇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닌데? 막 이런 때 있잖아. 그걸 충분히 그렇게 긴 시간 협의를 하고 글로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뭐 분쟁이 생기고 서로 소송도 하고 막 그런 이슈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소통의 문제를 이런 일상생활에서 발견했는데, 뭐 회사 일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걸 좀 느꼈던 사례가, 지난 주말에 저희보다 결혼 생활을 한 2-3년 더 하신 부부를 만났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막상 그분들 소통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사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돈독함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뭔가 소통의 오류나 아쉬움?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잘 살펴보니 한 분은 A, 그 다음에 B, C, D라는 결론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천천히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받는 상대는 A 얘기하다가 D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서는 B랑 C가 이미 장이 끝났고, 상대한테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때 난 A인데 오케이 D 결론, 이렇게 가니까 중간에 B랑 C랑 이 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대는 무슨 말? 갑자기 웬 D? A 하다가 B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지 않나? 이미 본인들은 머릿속에서 다 결론 내고 이렇게 가자 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혹은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고민의 과정을 몰랐던 사람들은 막 결론만 듣고 너무 당황한 거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누군가는 지시만 하고 막 결론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또 상대한테는 어휴 답답하다, 내 말이 뭔지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런 오해를 또 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 간단해. 좀 힘이 들더라도, 시간이 들더라도 나는 A에서 B 그리고 C를 생각한 다음에 D라는 결론을 냈어. 너는 어때? 이런 식의 구조를 짜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가끔은 이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너무 에너지가 소모된다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짧지만 그래도 어른이니까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특히 어떤 조직이든 관계든,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회사생활 뭐든 좋아. 거기서 뭐 1-2년 있다 나갈 거 아니면은 긴 관계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게 시간이 흐르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는 그런 인상도 주고, 실제로
내가 무언가 얘기할 때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고, 특히 뭐 같이 무언가 일을 한다고 하면 이 목표를 합의하는데 정확하게 비슷한 그 이해의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적다. 생기더라도 파인 튜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리고 그러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서로 오해만 쌓고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저 새끼 보기 싫어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란 게 다수결 원칙도 있지만 사실 다수결 이전에 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합의한 거는 존중하고 따라가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애티튜드였잖아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무너지는 걸 보기는 하는데, 또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이게 민주주의에서 다른 걸로 또 넘어가는 그 과도기인가? 그 과도기 속에 내가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뭐가 됐든 어쨌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고, 그거의 가장 기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나온 결론은 존중하고 따른다.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리더가, 보스가 야 이거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뭐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그런 서구 국가에서도 그런 행태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 짧은 경험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들더라도 이런 민주주의적인 소통이 서로 동등한 레벨에 서 있어서 어렵더라도 자세히 얘기해주고, 그 자세히 얘기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꼭 듣고, 또 들은 사람은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또 확인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오해가 안 쌓입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지금 이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관계에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뭐 어머니, 아버님, 뭐 동생, 형, 오빠 혹은 친구, 가까운 친구부터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더 자세히 말하고 있나? 말해주고 있나? 내 의도를 저 사람이 제대로 파악했는지 내가 확인해 보고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고, 그런 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의 태도가,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뭐 아침에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그런 카오스 같은 상황을 보고 나서 들었던 저의 생각입니다. 꼰대 아저씨 얘기 끝.